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 x는 2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근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는 뭐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거 플러스인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가.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려면 요 값이 좀 존재를 해야 돼요. 요 값이.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은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두 근을 가질 거예요. 두 근을. 그런데 b 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이면 이게 플러스 루트 0이나 마이너스 루트 0이나 그게 그거란 말이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고 서로 같은 근을 갖습니다. 같은 근.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중근이라고 합니다. 중근.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0보다 작아.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0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는 a가 1, b가 1, c가 4.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16해서 0보다 작아. 그럼 이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 15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이 없다는 거죠. 근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이 두 개인지 근이 한 개인지 근데 한 개는 아니고 중복되는 두 개예요. 중복되는 두 개. 한 개인지 근이 없는 빵개인지 그러니까 근을 질자로 구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근이 몇 개인지만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때는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만 계산해 봐도 근의 개수 정도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의 개수 정도는.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식을 2차 방정식의 해를 판별한다 해서 판별식이라고 해요. 판별식. 판별식이라고 하고 기호로 D라고 씁니다. D. 기호로 D.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이 근의 공식을 쓰려면 2a분의 마이너스 b 이건 별로 안 어려워요. 이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귀찮은 건 이것 때문이거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제 근의 공식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보는 게 좋아. 먼저 계산을 해서 얘가 0이 넘으면 양수면 나머지도 대입을 하고 음수면 나머지는 대입할 필요 없어. 근이 없으니까. 얘가 0이면 이게 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중근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돼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도 되겠다. 요거 이제 판별식이죠. 판별식. 요거를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지난 시간에 얘기해준 거 기억 안 나요? 어떻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우와 신기하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요거 진짜 엄청 중요해요. 이게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이걸 훨씬 많이 씁니다. 이걸 훨씬 많이 써요.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방정식을 주고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해를 줄 테니까 거꾸로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랬을 때 이걸 2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죠.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2는 요 2를 뜻하는 거예요. x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가 해가 되거나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x는 1이 해가 되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꾸로 말한다고. 이걸 안 주고 이걸 안 주고 이거만 주고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근을 갖는데 x제곱의 개수가 2야. 그 방정식을 거꾸로 다시 찾아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을 두 근으로 가지려면 2차 방정식이 어쨌든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어야 돼. 그래야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얘가 0이 되고 x에 1을 대입해서 얘가 0이 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이 돼요. 1.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2인 것까지 맞춰주려면 여기다가 2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2를 곱해서 전개하면 얘도 2가 되고 얘도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바뀌겠죠. 거꾸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풀어왔던 과정이 거꾸로 올라가서 얘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요.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이 앞에다가 a 붙여주고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고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근데 내가 좀 공부 좀 한다 싶은 친구들은 이걸 전개한 거. 이걸 전개하면 xx 곱해서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해서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에서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이야. 같은 식. 둘이 같아. 둘 다 외워요. 보통. 둘 다 외웁니다. 둘 다. 둘 다 외워주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중근 알파가 나와 있어요. 중근 알파. 그럼 중근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야?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고 우변이 0이 됐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를 하면. 그런데 x제곱의 개수 그냥 완전 제곱식은 x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꼭 여기다 붙여줘야 된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뒤에 보시면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필수 이제 4번부터 천천히 한번 볼게요. 필수 이제 4번. 오늘은 지원이가 조는 거야? 조는 거야? 딱 턱 개고 아까부터 이러고 있는 게 잘 내고 딱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눈 아팠군요. 이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에 나를 딱 보면 x 플러스 1이 인수가 하나가 있고 x 마이너스 3분의 1이 인수로 하나 들어가 있는 요런 방정식인가 보다. 근데 요런 방정식은 x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인데 얘는 여기가 3이야. 요 앞에다 3을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개를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좀 귀찮거든요. 3을 얘한테 먼저 곱해줄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고 전개하면 3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런 방정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해를 보고 방정식을 거꾸로 찾으라는 거예요. 대신 요거 좀 조심하면서. 그럼 이 방정식이 얘와 같은 거니까 a는 2,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146페이지에 146페이지 4번에 보시면 중근이 있어.
중근.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중근을 마이너스 1로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좌변이 완전 제곱식, 우변이 0의 꼴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이 앞에 2가 있어야 되는 얘기야.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는 x 플러스 1이 여기 바뀌어서 들어가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0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성립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변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니까 a는 4, b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의 값은 8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다. 중근이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2차 방정식 활용인데 활용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미지수 잡고 식사수 풀면 되죠. 하도 많이 해봤으니까. 149페이지. 활용은 뭐 별거 없어요. 이게 다 써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죠.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이렇게 구할 거네요. 이렇게. 이게 그 저기 뭐야 1학년 2학기 때 배웠죠. 2분의 n 곱하기 n-3이다. 근데 대각선의 개수가 27개래.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2분의 n 곱하기 n-3은 27 이렇게. 이게 대각선의 개수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n 곱하기 n-3은 54야. 근데 이게 n이 자연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n 각형이니까 뭐 마이너스 5각형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딱 3 차이 나거든요. 3 차이 나는 애 둘이 곱해서 54 된대요. 9, 6에 54겠죠 뭐. 그죠? 그래서 n은 9야, n은 9. 이게 좀 쉽게 찾아줍니다. 이런 애들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좀 붙어 있으니까. 2번. 2번이 쉬우니 여기서 하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대요. 일반적으로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이렇게 x-1, x 플러스 1 보통 이렇게 잡아요. 맨 끝에를 x, 그 다음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잡으면 안 되냐? 되는데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게 계산하면 굉장히 간단해져. 얘가 x-1이고 얘가 x 플러스 1이라서 더해도 간단해지고 제곱을 해서 더해도 좀 간단해져요.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 제일 큰 거 이거 x 플러스 1. 이거를 제곱을 한 수는 다른 두 수. 요거 x 마이너스 1. 요거 제곱한 거랑 x 제곱한 거 더한 거랑 같다. 써있으니까 써있는 대로 쓰면 되겠죠. 3번으로 갑시다. 네, 이제 2차 방정식이 여러분이 이제 작년에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과 제일 다른 점은 작년에는 여러분이 미지수를 2개까지 쓸 수 있었거든요. 2차 방정식은 2개 쓰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24살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대요. 아들의 나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아들의 나이를 x, 아버지의 나이를 x 플러스 24 이렇게 잡겠습니다. 아버지를 x 마이너스 24라고 잡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24살 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의 나이의 제곱은, 그래서 은이 이게 은이야. 그러니까 아들의 나이는 x니까 아들의 나이 x의 제곱은 아버지의 나이의 4배와 같대요. 아버지의 나이가 x 플러스 24 그거의 4배와 같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x 제곱은 4x 플러스 정리하면 이제 96이죠. 넘겨서 이게 계산을 하다 보면 활용은 여기 숫자가 좀 커가지고 인수분해가 좀 빡셀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96을 요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요.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면서 요 숫자를 잘 봐. 여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8, 여기가 12 해서 4 차이가 나. 그래서 12하고 8 해서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4 차이가 나.
이렇게 천천히 소인수분해 하면서 요렇게 좀 요렇게 보면은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X는 12살이죠. 아들은 12살. 예제 4번 볼게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 내가 이 문제 나올 때마다 하는 소리거든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풀 때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집에 가서 풀어오라 그러면 꼭 못 풀어. 진짜로 못 풀어요. 이게 보통 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은 문제를 잘 못 읽어서 그래. 문제를 잘 못 읽어서. 지면에서 초속 30m로 이거 속도죠? 속력이야 속력.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t는 시간이라는 거야. t가 나타내는 게 시간. 근데 t초 후에 높이를 이렇게 한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 30t-5t 제곱 30t-5t 제곱이란 이 전체 시계값이 나타내는 게 뭐야? 이게 높이야 높이. 이 전체 시계값이 나타내는 값 그게 높이야. 그래서 걔를 잠깐 h라고 할 거예요. h가 보통 높이를 나타내니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물체의 높이가 40m가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40이 된다 그랬어요? 높이가 40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가 40일 때 시간 몇 초 후냐 t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1번이. 그러니까 h에 40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h에 40을 집어넣어서 30t-5t 제곱이 40이 되는 t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렇게. 이게 쌤이 할 땐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집에 가면 못 풀어요. 진짜 10명 중에 8명 못 풀어. 근데 나머지 2명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걸 왜 못 풀어? 이렇게 생각해 진짜로. 이거 집어넣고 넘기면 되잖아. 근데 8명은 이게 뭔 소리야? 그런다 진짜로. 넘겨봐. 이거 넘기면 5t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40은 0이니까 5로 나눠주시면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이죠. 2, 4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t는 2 또는 t는 4. 두 번 다 돼요. 그죠? 왜냐면 지면에서 쏘아 올렸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거거든. 그죠? 그러면 중간에 40m를 찍는 지점이 올라가면서 2초 때 한 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4초 때 한 번, 두 번 찍는다. 2번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대. 지면에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뭐다?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야. 어디서부터 높이야? 지면으로부터 높이에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2번은 h가 0이라는 거예요. 0. h가 0. 그래서 h에 0을 넣어주면 돼. 30t 마이너스 5t 제곱은 0. 그리고 5t로 묶으면 6 마이너스 t는 0이니까 t가 0이 되거나 t가 6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두 개 다 안 돼. 이건 안 되죠. 이거만 돼요. 이거는 왜 안 돼? 얘는 아직 쏘아 올리지 않은 거예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인 시간이 0초래. 쏘아 올리고 0초가 지났대. 높이가 0이긴 하지만 우리는 높이가 0일 때를 찾는 게 아니고 지면에 떨어질 때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만 되는 거지. 6초 만에 땅에 떨어졌네 얘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걸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요걸 조금 어려워하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에 꼭 내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관한 문제는 이걸 풀어봐야 돼. 이거 6번.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m, 10m인 이 경우 xm의 꽃밭의 넓이가 112m래.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 꽃밭의 이 길이요. 길이 어디에 있건 간에 넓이가 변하진 않겠죠. 넓이가 변하진 않겠지? 그래서 이 길을 끝으로 이렇게 밀어요. 끝으로 밀어버리거든? 위치가 달라진다고 넓이가 변하진 않으니까.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 여기 이게 평행사변형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x에 높이 10을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밑변이 x인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과 넓이가 어차피 같습니다. 밑변하고 높이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 끝으로 이렇게 밀어도 넓이는 변하지 않아요. 넓이는 그대로 112입니다. 여기 꽃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전체가 16m였는데 여기가 x니까 여기는 16 마이너스 xm가 되고요. 여기 10m였는데 여기가 x니까 여기는 10 마이너스 xm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16 마이너스 x 곱하기 10 마이너스 x는 112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얘랑 6 차이 나잖아요. 6. 얘는 16에서 x를 뺐고 얘는 10에서 x를 뺐으니까 6 차이 나잖아. 6. 그쵸? 6 차이 나는 애들 둘을 곱해가지고 112를 만들 거네. 그럼 나는 보통 16 곱하기 10 하면 160이잖아. 이거 안 된다는 얘기네. 그쵸? 그러면은 이게 2로 끝날 만한 애를 찾는 거야. 4하고 8밖에 없잖아요. 6 차이 나면. 14하고 8. 14하고 8 곱하면은 110이 딱 떨어지죠. 근데 이게 야매가 아니야. 왜 그런지 좀 이따 알려줄게.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얘가 14가 되려면 x가 2m인가 봐. 그럼 얘 14m, 2m. 그럼 답이 2m야. 이게 야매가 아니야. 왜 야매가 아니냐면 어차피 이거를 전개를 해서 뭘 찾을 거냐면 곱해서 112가 되고 더해서 뭐가 돼? 이 숫자를 찾아야 되잖아 우리가. 어차피 찾아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112를 소인수분해 해도 야매는 아니에요. 이게 맞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이게 자신이 없다. 그럼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x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160에 112 데리고 올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48 하면 24하고 2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0 되니까 x가 24가 나오거나 x가 2가 나와야 되는데 24는 너무 길죠. 10m를 넘을 수 없으니까. x는 10m를 넘을 수 없으니까 안 되고 이게 답이다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면 2네. 이거 16보다 작겠네. 14하고 8이겠는데? 보이면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진도를.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좀 많습니다. 이게 숙제가. 그래서 158쪽까지만 오늘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